자, 이번 시간은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한 세무조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금이라는 게 뭐예요? 대손금이라는 게 큰 손해다. 뭐예요? 채무자의 파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뭐 실종이라든가 등등 부도라든가 이런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회수를 못하게 생겼어요. 회수를 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래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했는데 그럼 받을 돈이 생겼는데 그 받을 돈을 못 받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로? 뭐 파산을 하거나 뭐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회수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 나한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죠. 당연히 비용이고 손금으로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세법상으로도 회계상 대손상각비 처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세법상도 당연히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 채권, 예를 들어서 내가 B에 대한 그 채무를 C한테 대신 갚아주면서 B에 대해서 채권이 생겼는데 구상채권이라고 하죠. 그 구상채권을 못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야,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못 받게 됐으면 당연히 대손이 발생한 거지만 세법상으로는 그런 거 인정을 하지 않겠다. 왜? 그런 거 보증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차원입니다. 그러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하는 거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계속 얘기하지만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법상 규제를 가한다고 했어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금이라든가 대손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대손금의 사유를 구분을 합니다. 예, 대손금 사유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신고조정사항이냐 결산조정사항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신고조정사항은 뭐냐면 신고조정사항의 사례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보통 이제 채권의 경우에 3년 정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돈 못 받았다. 그렇게 되면 3년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청구를 못해요. 자,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라든가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같은 거,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될 정도로 그 채권 회수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신고조정 사항은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대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결산서에 비용 처리를 못했어요. 비용 처리 못했다면 그거는 신고조정으로 송금사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고조정사항이라는 말의 의미가 결산서에 반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가지고 신고조정을 통해 가지고 송금사님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세무조정, 신고조정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법인세 신고가 다 끝났어요. 그럴 때는 추후에 나중에 경정청구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경정청구 얘기를 했죠. 당초에 신고한 게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이 신고를 했더라.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수정할 사항 중에서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당초에 신고를 더 많이 한 거예요. 당초에 세금을 더 낸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너무 많이 더 내서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 경정청구라고 했죠. 자, 나중에 이렇게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해서 신고조정사항이 아닌 결산조정사항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대손의 사유 중에서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뭐 수표라든가 어음상의 채권이라든가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같은 것, 또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30만 원 이하의 채권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에요. 그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채권. 물론 그 중소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이 채권 자체가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거래 채권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그때 송금 산입합니다. 만약에 결산서에 비용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사집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신고 조정 못했다고 해가지고 깎아주세요. 그 해년도 거. 그 해년도 거 깎아달라는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